예. 이번에는 교재 151페이지에 있는 평행축의 정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있습니다. x-축은 도심을 통과를 하는 축입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x축을 이야기하고 이 x는 임의의 그 기준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임의의 기준점. 그래서 이 임의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 A형, 임의의 도형 A의 단면 2차 모멘트를 어떻게 표현하게 될까, 표현할 수 있는가, 그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뭘 해볼 거냐면 저희는 IX를 계산을 해볼 거예요. X를 기준으로 해서 이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의에 의해서 요 미소 면적이 있고, 그죠? 미소 면적 DA가 있고, 그 다음에 팔거리는 여기까지의 거리는 D 플러스 Y죠, 그죠? Y의 제곱이 됩니다. 요게 단면 2차 모멘트의 정의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안에 걸 풀어주죠. 가로를 풀어주면 이 d제곱 플러스 2dy 플러스 y의 제곱 da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다 분리해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d제곱 da 플러스 a의 2d의 y da 플러스 a의 y제곱 da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다시 쓰면 d제곱에 a da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는 2d 요게 상수잖아요. 그래서 2d에 y da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는 a의 y제곱 da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는지를 볼게요. d제곱은 그대로 여기서 요거의 제곱이죠.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da를 면적에 대해서 적분했으니까 요거는 면적이에요. 예, 임의의 도형의 면적.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뭔지를 이제 잘 보세요. 요거는 요 y가 x 다시 기준으로의 y죠. 그러니까 도심을 기준으로 한 단면 1차 모멘트예요. 도심을 기준으로 한 단면 1차 모멘트. 도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단면 1차 모멘트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0이죠, 0. 예. 이게 이제 QX가 되는데 0입니다. 도심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는 정의에 의해서 뭐에 의한 X 다시라고 써줘야겠네요. X 다시. 요거는 X 다시. 예. X 다시들을 기준으로 한 단면 2차 모멘트죠. 예.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써지느냐. D제곱에 A가 되고, 이건 0이니까 이제 없어지고, 그 다음에 I, X 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평행축의 정리고요. 다시 쓰면 IX라는 것은 이 단면적에다가 단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죠. 단면적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두 번 곱해주고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단면의 도심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를 더해주면 요게 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결론은 간단하죠.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결국에는 어떤 임의의 기준에서 어떤 단면의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고 싶으면 그 단면적, 그 도형의 단면적에다가 그 기준점에서부터 도형의 도심까지의 거리를 두 번 곱해주고 제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도형의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더해주면 그게 그 임의의 기준점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이다. 요게 평행축의 정리입니다. 자, 이제 교재 152페이지에 있는 예제 3의 4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도심축 X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라는 것인데요.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려면 먼저 도심축 X의 위치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어느 위치인지 기준점을 일단 정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기준점 요걸 이제 X0로 볼까요? X0. X0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두 개의 요소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눠서 여기가 A1, 여기를 A2라고 놓고 도심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도심. 여기 도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y바 2가 되겠죠. 이거 2. 2는 60이니까 이게 30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y 1바가 되겠죠. 1바. 요거는 60 더하기 10이 되니까 70이 되겠네요. 70. 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적어 보도록 하죠. 단면 번호는 1번, 2번 있고 여기 서메이션. 그래서 BI, HI, AI, Y바 I, 그리고 AI, Y바 I,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I0, I. I0I라는 것은 각 단면의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예요. 적어보면 여기서 BI는 80, 그다음에 HI는 20, 여기서 BI는 40, HI는 60. 면적은 곱하니까 1600, 여긴 곱하니까 2400. 그래서 전체 면적은 이걸 다 더해서 40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도심까지의 거리는 요거는 70, 요거는 30. 그 다음에 AI, 요거랑 요거 곱한 게 여기서는 112, 000, 0. 여기는 72, 000. 그래서 다 더하면 18, 4, 0, 0, 0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 각 도심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여기는 5, 3, 3, 3, 3. 여기는 7, 2, 0, 0,
00. 예.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한 거냐, 요거는 이제 12분의 BH 3승이죠. BH 3승. 자, A1인 경우에는 12분의 B가 얼마예요? B가 80 곱하기 H가 20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구한 겁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y바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ai 분의 시그마 y바 i ai 예, 이렇게 해서 시그마 ai가 4000이고 그 다음에 y바 i ai가 시그마 이게 184000이죠. 184000이니까 이게 46mm 나옵니다. 그래서 y바를 찾았어요. y바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단계고 y바를 찾았으면 y바만큼 떨어져 있는 x축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도심축이 되는 거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단면 이차 모멘트를 구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y바가 46mm로 계산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얼마냐면 여기가 y2바가 30이었죠. 30이었으니까 D2라는 것은 여기 D2는 46에서 30을 빼니까 16이 되는 거죠. 16. 그리고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 길이는 70이었잖아요. 70에서 46을 빼면 요거는 24mm가 되겠죠. 24mm. 예. 여기는 24, 여기는 16. 거리를.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x축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ix라는 것은 첫 번째 요거에 대한 거를 이 x축 기준으로 요 단면의 단면 이차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데 요때 적용이 되는 게 평행축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단면 빨간색 단면의 도심에 대한 여기가 도심이죠. 도심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이건 아까 구했어요. 5 3 3 3 3 플러스 그 다음에 요 면적 그죠? 요 면적 곱하기 x축에서 요 A1의 도심까지의 거리 24 그래서 24의 제곱 곱하기 단면적이 1600입니다. 1600 플러스 요게 여기까지가 A1에 대한 걸 다룬 거고요. 그 다음에 A2에 대한 거를 다루면 A2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X축이고 그러면 거리가 이제 16 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A2의 도심에 대한 단면 이차 모멘트 그게 아까 얼마로 나왔냐면 720000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A2 면적이 2400이었고 거기의 도심까지의 거리 여기 도심까지의 거리가 16mm니까 16의 제곱을 곱해주면 요게 이제 IX 평행축의 정리를 활용을 해서 IX를 지금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2309 333 mm의 4제곱이 되고요. 요거는 지수 형태로 표현하면 2.31 곱하기 10의 6제곱 mm의
4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재 153페이지에 있는 단면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개의 단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면적은 다 똑같습니다. 여기도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BH고, 여기도 면적을 계산을 해보면 B가 2분의 B 곱하기 2H니까 BH죠. 면적은 같은데 그냥 정사각형인 경우랑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늘린 사각형 단면이 있습니다. 이때 이걸 A 단면이라고 하고 이걸 B 단면이라고 했을 때 어느 단면이 더 단면 효과가 좋으냐 라는 것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I라는 것을 비교를 해보고 두 개의 이렇게 X축으로 봤을 때 도심 기준으로 봤을 때 단면 이차 모멘트가 어느 게 더 크냐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한 모멘트가 작용을 할 때 스트레스가 어느 게 더 작으냐, 이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단면 이차 모멘트가 더 큰 게 단면 효과가 더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모멘트에 대해서 응력이 작게 나오는 게 단면 효과가 더 좋은 겁니다. 그 내용을 수식으로 전개해 가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면 이차 모멘트를 계산을 해 볼게요. IA는 12분의 B가 B고 H는 H죠. H의 3승.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12분의 BH 3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IB는 12분의 B가 지금 2분의 B죠. 2분의 B 곱하기 H가 2H의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12분의 2분의 B 곱하기 8H 세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4만 남죠. 그러면 12분의 4 BH 세제곱이 되죠. 그러면 IA는 이거고, 그 다음에 IB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요만큼이 IA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요거는 4배의 IA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단면 이차 모멘트를 보면 4배가 돼요. B단면의 단면 이차 모멘트가.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 이차 모멘트를 더 키우는 게, 크게 만드는 게 일단은 단면 효과가 좋은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좋으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면 이제 응력을 한번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응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모멘트가 M, 동일한 모멘트 M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응력은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그마 A는 휘응력입니다. I분의 IA죠. M은 똑같고 여기에다가 도심에서부터 맨 끝까지의 거리니까, 끝단까지의 거리니까 2분의 H 이렇게 되죠. 그럼 그대로 이제 집어넣어보죠. 이거는 12분의 BH 세제곱, 그 다음에 M 곱하기 2분의 H니까 이렇게 해서 U가 없어지고 여기 없어져서 이건 제곱이 되고, 그럼 값이 어떻게 되냐면 BH 제곱분의 6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B단면의 휘응력을 계산을 해보면 IB분의 M 곱하기, 이거는 도심에서부터 단면 끝까지 거리가 H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12분의 4 BH 세제곱이라고 나왔고, 여기 모멘트, 여기는 H.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죠. 여기 제곱 남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3. 그래서 보면 결국에는 BH 제곱분의 3M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를 비교해서 보면 결국에는 시그마 B가 2분의 1 시그마 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멘트가 작용을 할 때 A 단면에다가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하고 B 단면에 모멘트가 작용하는 경우를 봤을 때 B 단면에 발생시키는 응력이 더 작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멘트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모멘트를 더 증가시켜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면 효과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B 단면이 A 단면보다 단면 효과가 2배다. 단면 효과가 2배 좋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는 4배였지만 실제로 응력을 계산해 보니까 그 반밖에 발생을 하지 않아서 단면 효과는 2배가 더 좋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설계를 할 때 나중에 이제 설계 과정에 가서 설계를 할 때 보부제 설계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중립 측에서부터 그 많은 단면이 떨어지도록 설계를 하는 게 좋아요. 직사각형도 지금 좋은 단면이죠. 정사각형보다는. 왜냐면은 지금 X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떨어져 있는 면적이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가 더 많죠. 이게 면적 뭐 한 중심이라고 봐도 이 거리가 훨씬 크죠. 이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단면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건 뭐냐면 중간은 좀 줄이고 그 끝부분으로 면적이 많이 가게끔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럼 같은 면적 가지고도 훨씬 효율적인 더 단면 효과가 좋은 단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냐 이런 거예요. H형광. 대부분의 면적이 다 여기에 몰려있죠. 대부분의 면적이. 그러니까 이 간격이, 이 거리가 다른 단면에 비해서 훨씬 멀게 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단면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H형 단면을 강 구조물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교재 155페이지에 있는 예제 3의 5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BC 구간의 단면을 항복시키는 휜모멘트 M을 구하라는 거고요. 항복 응력은 100MPa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멘트를 좀 찾아볼까요? 모멘트. 어떤 모멘트가 발생을 하는지. 지금 흰 모멘트도 거기에 대해서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그냥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P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제 반력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냐면 대칭이니까 여기도 이제 P가 작용을 하고 있고 여기도 이제 P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서 끊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이제 P가 작용을 하고 있고 이쪽에 이제 작용하는 모멘트를 생각을 해보면 모멘트 이제 M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멘트는 여기가 이제 거리가 뭐 x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모멘트는 px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px 그래서 거리만큼 떨어지는 것만큼 점점 이 모멘트는 증가를 해요. 그리고 이런 방향, 이 방향을 이제 플러스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x가 점점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1m가 됐을 때는 이게 p가 된다는 얘기고 2m가 됐을 때는 이게 2 곱하기 p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2m까지는 이렇게 가고 그 다음부터는 동일합니다. 여기가 2p 여기가 2p 모멘트 값이 모멘트가 플러스 방향이고 그래서 휜 모멘트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요 2m 구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디를 자르든지 다 이만큼 작용을 합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여기 중간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중간 여기 P 작용하고 있고 여기에 2m 떨어지는 데서 P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인가요? 2 더하기 3이니까 5m 되네요. 5m 그럼 여기 모멘트는 얼마냐? 여기 모멘트는 일단 P 곱하기 5 빼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m죠. 그래서 P 곱하기 3m 해서 이거는 2P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자르든지 간에 딴 데도 해보세요. 다 잘라서 해보면 여기 자르면 당연히 2P 되는 거고 여기 잘라도 그렇고 여기 잘라도 그렇고 다 해보세요. 뭐 3m, 4m, 5m 다 해보면 이렇게 다 찍힙니다. 2m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려지는지를 보려면 1m마다 점을 찍어가지고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모멘트도예요. 간단해요. 그 거리에 따른 그 위치에 따른 모멘트를 다 찾아가지고 연결시키면 그게 모멘트도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에 최대 모멘트는 EP예요. EP. 예. 그게 M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멘트가 얼마만큼 걸려야 최대 응력에 도달하는지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응력은 I분의 MY가
시그마 y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시그마 y에 도달하는 m을 항복 모멘트라고 이제 보면 my라는 것은 시그마 y에다가 i를 곱하고 y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i는 얼마입니까? 여기서 i는 12분의 b가 100이고 곱하기 h가 200이죠. 200에 세제곱해서 이거는 6.67 곱하기 10의 7제곱 밀리미터 4승이에요. 그리고 y는 100mm가 되고 그걸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얘는 이쪽으로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요 시그마 y는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 mi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구해보면 my라는 것은 100분의 아까 y가 100이라고 했어요. 100분의 100 곱하기 메가파스칼 곱하기 6.67 곱하기 10의 7승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게 최종적으로 뉴턴 밀리미터가 나와요. 이렇게 최종적인 단위가 뉴턴 밀리미터가 나오고 킬로 뉴턴 미터로 바꾸려면 10의 6승이 빠져야 되니까 66.7 킬로 뉴턴 미터가 되는 거죠. 이게 단위예요. 이거 지금 옆에 붙어 있는 게 단위. 그래서 P까지 구해보면은 2배의 PY가 MY가 되는 거니까 PY는 이 2배라는 게 결국에는 2m를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죠. 2죠. 2m. 예. 그래서 2m, 그 다음에 66.7 kN 미터가 되니까 2분의 66.7에서 33.4 kN. 그래서 P를 33.4까지 올리면 결국에는 항복한다는 얘기, 재료 항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P는 33.4 kN, 그 다음에 MY는 66.7 kN 미터.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